자, 개발 관련돼서 제일 많고 좀 뭐 어렵진 않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함수. 뭐 함수가 제일 기본적이죠. 근데 함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함수를 개발 전부터 들어봤어요. 제가 약간 영상에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이거 함수잖아요. 1차 함수. 오랜만에 보시죠. 아니면 뭐 fx y는 fx 뭐 이렇게 해도 함수고 함수라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함수이듯이 뭐 2차 함수도 있죠. 함수이듯이 개발에서의 함수도 어떤 값을 집어넣고 어떤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제일 비유를 많이 드는 예가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딱 집어넣는데 뭐 나왔어. 그러면 뭐 그런 거잖아요. 뭐 2하고 3을 넣는데 5가 나왔다면 여기는 뭐 더해주는 기능의 함수가 있는 거죠. 더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또 뭐 하얀색 공을 넣는데 뭐 노란색이 나왔다. 그럼 여기는 색깔을 입혀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이 기능이라는 말이 펑션인데 펑션이 함수예요. 함수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되게 쉬운데 그죠? 너무 이거 이 설명할 때 좀 제가 네, 되게 쉬운데 함수까지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이 함수를 짜는 거예요. 이 어떤 기능을 만드는 거죠. 기능, 펑션을 만드는 거죠. 그 기능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맞죠? 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뭐가 툭 튀어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 또는 개발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함수까지는 뭐 예, 이해했고 그러면 이제 클래스로 좀 넘어가면 약간 클래스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제 클래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체지향이라는 말에서 클래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나오는데 왜 그전에는 함수였고 객체지향할 땐 클래스로 되었는가? 그러면 왜 객체지향을 했지? 요즘은 객체지향 그거 아시나요? 조금 다른 얘기고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DB가 관계형 DB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쓰고 있죠. 관계형 DB에서 이게 다 관계형이었는데 어떠한 그 장점들에 의해서 NoSQL이라고 해서 관계를 지향하지 않아요. 이 관계라는 거는 어떤 DB에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과 테이블의 어떤 릴레이션, 뭐 사용자다. 이건 뭐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형이라고 해서 요런 거 이제 관계인데 관계형으로 가지 않고 그냥 NoSQL은 하나의 레코드에 뭐 사용자 이에 해당하는 물건 같이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 방식의 SQL이 아닌 방식으로 쿼리를 해와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그럼 여기 함수에서 객체 지향이 나온 개념이 있었을 텐데 객체 지향은 진짜 말 그대로 객체예요. 이렇게 사람도 객체고 뭐 대표적인 얘가 사람이죠. 자, 사람이 뭐 그런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위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게 객체입니다. 사람이라는 객체. 그 사람을 모든 속성을 다 넣기는 그렇고 사람이 뭘 가지고 있을까요? 뭐 팔다리라고 할게요. 네, 팔다리, 손, 손, 입. 그러면 뭐 행위에는 먹다, 뭐 움직인다 할 수 있겠죠. 요런 식의 개념으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기존 함수에서 안 됐냐? 조금 어려웠죠. 스트럭처 같은 걸 만들어서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객체 지향이 나온 이유와 객체 지향이 되게 효과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이렇게 사람 하나를 만들어요. 게임 같은 데서 제일 좋아요. 비행기 하나를 만들어요. 비행기가 객체예요. 비행기. 비행기. 아, 로켓가 됐네. 하여튼, 비행기, 로켓가 막
미사일을 쏘고 이랬을 때 이런 걸 함수로 짠다 그러면 좀 어려운데, 이 적군이든 적 비행기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나의 비행기든 객체로 만들게 됐을 때는 이 객체를 찍어내듯이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을 하게 되면 이런 객체가 되고,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A, B, C 이런 객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 1, 2, 3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대신 좋은 거는 이러한 행위들이 뭐 미사일 쏜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객체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속성을 하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런 객체의 지향이 나왔어요. 객체 지향. API가 뭐냐? API. 그리고 뭐 SDK, 뭐 함수, 여기서 좀 헷갈렸어요. 막 써놓고 보니까 함수가 API인가? 그 SDK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API를 풀어 써보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는 용어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 자짜리 그 약어들을 많이 쓰는데,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은 요것만 잘 풀어서 이해하면 뜻을 대충 이해가 돼요. 네. 자, 그 SDK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왠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킷 같죠? 예,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그래서 약자만 기억하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API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뭘까? 함수하고 뭐가 다르지? 함수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함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API라고 얘기는 많이 듣는데, API가 정확히 뭔가, API만 알아도 좀 개발에 대해서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PI 여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API와 함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보면요. 자, 함수는, 자, y는 fx, y는 ax 플러스 b 함수였죠. 함수를 간단하게 요런 거 함수 가능할까요? add, ap. 요거 함수 될까요? 자, add 함수 맞죠? API인가요? API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뭐 아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함수와 API 같냐? 자, API도 결국은 함수의 형태를 갖습니다. 하지만 모든 함수가 다 API라고 하진 않아요. 자, 이게 add는 제가 함수로 예를 든 거예요. 자, 이게 API가 될 수도 있고 또 오픈 API가 될 수도 있어요. 이 API는 누군가가 쓸 수 있게 제공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써도 돼요. 내가 만들고 내가 써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겉으로 외부에서 호출이 돼요. 외부에서 그 호출이란 말이 또 이제 약간 다 자연스럽게 아시겠지만 이 함수를 쓰는 거죠. 사용하는 거.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원래 그렇잖아요. 인터페이스 한다. 뭐하고 접촉 뭐 이런 뭐 개념이죠. 대략. 자,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어떤 내부에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또는 소스가 있다고 했을 때 개발된 외부에서 이렇게 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API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함수를 다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함수는 그냥 함수예요. API는 API로 정의하고 API 뭐 명세서 뭐 이런 말로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API하고 또 SDK하고 여기 또 같이 썼으니까, 그러면 SDK하고 API하고 얼추 또 개발하신 분들은 비슷해 보여요. SDK 안에는 많은 API들이 있으니까. SDK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니까 프로그램 만들 때 필요한 키트예요, 키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API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습이 비슷할 수 있죠. API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간에 또 이제 하나 들어오는 게 라이브러리라고 들어오니까 이 특정 API들의 묶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완전히 외부로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을 해주는 개념. 자, API도 오픈이라면서요. 그랬는데 오픈 API는 인터넷 상에서 호출 가능하게 해준 API다. 자, 오픈 API. 그냥 간 김에 갈게요. 야, 자, API. 잠깐만, 조금 정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함수에서 클래스 얘기 나오다가 API 나왔고요. SDK 나왔어요. 자, 함수를 잘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쓸 수 있게 API를 만들었는데 API를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든다. 인터넷상으로 호출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오픈 API. 그러면 특정 기능이 되는 거죠. 기능. 이걸 호출하면 특정 기능이 돼요. 뭐 지도 API도 있고, 뭐 쇼핑몰에서 검색 API도 있고, API가 계속 이제 API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예, 구글의 지도 API도 있고, 왜 API를 이렇게 노출을 할까? API를 노출을 하는 이유는 뭘까? API는 원래 자기만 써야 되죠, 사실. 자기만 쓰려고 만들었는데, 플랫폼 개념이 나오면서 오픈을 많이 합니다. 오픈. 자, 그럼 플랫폼이 또 나오죠. 플랫폼.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플랫폼을 따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이나 뭐 알라딘이나 이렇게 오픈 API를 해요. 쿠팡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API들을 이용해서 뭔가 앱을 만들거나 웹사이트를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들은 공짜로 이걸 제공하는가? 공짜인 경우도 많죠. 공짜인 경우도 많은데, 음, 결국 가서는 공짜가 아니고 전쟁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많은 API들이 많은 앱들이나 사이트에서 네이버든 카카오든 구글이든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태계에서 그들의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비스나 앱들이 사용되어지면서 그들의 플랫폼을 많이 쓰는 거죠. 자, API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플랫폼도. 근데 많이 사용하면은 과금을 물리는 방식도 있고 그냥 많이 사용하게끔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과금을 사용해요. 그래서 오픈 API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인증 키 같은 것을 넣어서 쓰죠. 자기만 쓸 수 있게 할당을 받아서 발급을 받아서. 전략이 많습니다. API 노출은 사실은 겉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것에 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뭐 인터넷 상에서의 이런 그 시대에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죠. 오픈 API라고 하니까 또 뭔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API는 함수가 노출됐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add도 하나의 API가 될 수 있어요. 네, 노출해서 쓰면. 자, 그러면 오픈 API는 여기서 뭘 해줬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오픈을 어떻게 시킬까요? 오픈. 자, 제가 다양한 오픈 API들을 경험하고 사용해보고 오픈 API가 어떻게 생겼나를 말씀드릴게요. 함수, 뭐 예를 들어서 void, 뭐 add, void 안 되겠다.
뭐 int 글씨 좀 잘 쓸게요. 자, int add a, b return a 플러스 b 동의 가능할까요? 자, 함수. 자, 함수 어떻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어. 자, 이걸 API화 했어. 그럼 add라는 것을 값을 파라미터 a와 b를 호출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리턴 값은 더한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API 했어. 자, 그러면 오픈 API라고 했는데 오픈 API는 API를 어떻게 해서 오픈을 하는 것인가? 자, 인터넷 상이라고 했어요. HTTP 프로토콜을 씁니다. 자, HTTP는 프로토콜이에요. 서버가 있다면 클라이언트가 있죠. 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자, 호출을 어떻게 하냐? 너무 기초 과정인가요? 자, 호출을 어떻게 하냐? 호출이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브라우저에다가 www.naver.com을 치시면 이게 딱 치는 순간 호출입니다. 서버의 URL을 부르는 거죠. 자, 서버의 URL을 불렀어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도메인을 찾아서 해당하는 서버로 인터넷 프로토콜에 의해서 갑니다. 자, 가고요. 응답값을 줘요. 응답값 서버에서. 자, 응답값을 주는데 응답값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HTML 태그들이 쭉 내려와요. 자, HTML 태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홈페이지 같은 거에 어떤 소스. 자, 이게 쭉 내려오면 얘를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얘를 파싱을 해요. 이 소스를. 그래서 여기에 쫙 뿌려줘요. 이미지는 이미지, 뭐 글씨면 글씨. 쫙 뿌려줘서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서버에서 응답이 된 거예요. 자, 이게 그 웹사이트의 원리인데 오픈 API도 비슷한 원리로 합니다. 자, 오픈 API는 자, 이 add라는 함수를 오픈 API를 한다. 그러면 이 인터넷상에서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응답받을 수 있게 add라는 함수를 하나를 노출이라는 걸 해요. 오픈을 해요. 자, ABC 뭐 ABC는 예제예요. 박화에 뭐 add. 자, 여기까지 하면은 add라는 함수를 오픈을 시켰고요. 오픈을 시켰다는 건 얘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호출은 아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웹사이트에 도메인을 치고 엔터를 친 게 호출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을 웹사이트 브라우저에 쳐도 되는데 API는 웹사이트 보통 사용자들이 치는 브라우저에서 치는 게 아니라 앱이나 웹에서 호출이라는 걸 해요. 얘를 불러요. 그럼 응답값이 옵니다. 얘도. 근데 응답값이 오는데 자, add라는 함수니까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여기에 파라미터라는 걸 붙여요. 변수값을. a는 1, b는 2. 1과 2가 add를 호출할 때 넘어가요. 자, 응답값 기대하는 응답값 3이죠. 3이 이 API를 호출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하나씩만 설명드리면 이 응답값은 이런 HTML과 조금 형식이 달라요. XML이나 JSON 같은 걸로 씁니다. XML은 왠지 HTML에 HT가 X로 된 거고요. ML은 똑같죠. 자, 그래서 이건 익스텐션, 뭐 확장하거나 개발자들이 임의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태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안에 어떤 태그가 있고 3이라는 값으로 옵니다. 자, 이 올 때 정상적인 응답 200OK. 200OK와 함께 3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자, JSON은 자, 이런 꺽쇠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괄호 그런 형식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꺽쇠였다가 중괄호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이슨.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효율적으로 가거든요. 예전에 수업 통신도 있었고요. 웹 서비스라는 통신 방식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HTTP의 오픈 API로 다 바뀌었어요. 왜? 간편하니까, 쉬우니까. 자, XML 방식이었던 것이 대부분 제이슨으로 가고 있어요. 왜? XML 태그는 조금이라도 길거든요. 몇 자라도. 근데 제이슨은 이렇게 중괄호만 하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이슨으로 많이 쓴다. 자,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오픈 API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뒤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붙여서 호출하는 방식을 get 방식. 이 본문 안에 A는 1, B는 2 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아시거나 개발을 하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정리해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주제를 좀 약간 잡았고요. 오픈 API까지 해서 제가 얘기 드리려는 거를 좀 드렸고